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코비드19 서울시 심리지원단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희망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한 40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매섭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감염이 생기면 특히 이제 자가격리 같은 것만 당해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긴 시간, 2주라는 시간을 격리되는 것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메르스 때의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인데 비감염 격리자도 또 불안, 분노 이런 걸 경험하고 감염의 생존자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의 비율이 이렇게 높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방역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데도 이러니까요. 저희가 외국에 비교하면은 나은 형편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가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초대형 악재가 됐다.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그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 흔히 이제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주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조차 없는 것들.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사실 정상 반응입니다. 여기에 병을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병리화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성화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특히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이전에 우울증이 있던 분들이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발생해 왔습니다. 여기 뭐 화산, 그다음에 원전 사고, 뭐 테러 이런 커다란 재난들은 항상 기존의 우울증 환자들을 악화시켜 왔고요.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희가 메르스 때도 경험했고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만 마치 의료인의 자녀들이 병균 취급되고 뭐 심상이 털리고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을 받기도 했었다. 물론 이게 이제 5, 6월 달인데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감염 시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어느 정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차별하고 배척하면 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숨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은 더욱 확산되겠죠. 우리가 모두가 안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방역에는 혐오를 잘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불안, 우울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이건 3월에 조사한 거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3월, 6월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일반적인 심리방역,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의 이론과 일치하는데 보시면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수준이고요. 약 20%가 좀 안 되는 비율은 이게 컷오프, 불안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자기보고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10에서 20%는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울도 마찬가지로요. 82%는 정상 수준인데 이게 일상적 시기보다는 우울 불안이 매우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우울증 수준에 있는 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이것들을 이제 3월, 6월, 9월 이렇게 봤더니 9월에는 저 비율이 22%로 증가했습니다. 뭐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뭐 영국 조사 결과도 다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이게 일반 인구 대상 조사인데 13.8%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비하면 두세 배 이상 높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 집단과 같은 결과죠. 이 모든 연령대가 늘었지만 특히 20대가 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물론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늘었다고 그것이 그대로 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더 쉽게 2015년에 메르스 때 우리 전임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회장 최정호 교수님이 이제 심리방역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처음 썼었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올해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393 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도 하시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서 미리 이제 유가족이나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챙기고 민간에서도 신경정신의학회가 생활치료센터에 전화상담, 심리학회에서도 이제 지금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도와주시고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또 이런 마음 건강 지침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늘어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재난과 자살의 관계는 재난의 성격과 대처에 따라서 매우 상이합니다. 어떤 논문에는 재난이 이후에 자살의 증가가 보고된 경우도 있고 증가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일부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감염 재난인 홍콩의 사스 때를 보면 1년간 노인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우리가 면회도 못하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사회적 지지에서 소외되니까 외로워지고 치료나 지원을 받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살이 늘더라 이런 보고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서는 첫 해는 감소했다가 2년 이후에 증가했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가 없었던 지역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신건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울과 자살을 염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청의 조사로 인한 동기별 자살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의 원인의 3중고,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 질병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위협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늘고 있죠. 실업이나 자영업자분들. 또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지금 우울이, 불안이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렸으니 이 3중고가 증가할 위험에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심리보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들은 평균 3.9개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라는 점이죠. 여기처럼 사실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이렇게 딱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자살인데 안 그래도 위기에 빠진 어떤 국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위험성은 잠재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올해 자살에 대한 사망 잠정치입니다. 잠정치는 초반에는 이게 타살을 먼저 의심했는데 아닌 경우에 자살로 분류되고 또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것들은 나중에 집계되고 해서 7% 정도는
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향은 볼 수 있는데 2018년과 19년에 비해서는 아직은 높지 않은 비율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결과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6, 7월 달까지 줄었다가 이제 8월에 늘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20대 또 여성이 증가해서 왜 이 시기에 여성들이 더 힘들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유엔에서도 보고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힘들 수 있다. 왜냐면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사람들을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물론 평등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양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또 부모를 모시고 이럴 때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영국에서는 이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치료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보고서는 여성이 좀 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5세 이하의 경우에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을 더 앞섭니다. 후반 쪽은 남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직업이 대면 서비스 쪽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또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